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해외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의 M&A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M&A 확산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하반기에 점쳐지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이런 M&A 확산의 과제와 영향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M&A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진짜 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대대로 대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초에 노키아의 MS의 노키아 인수 같은 네.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정확한 인수합병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동안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지분을 나눠 가졌던 이 버라이즌이 보다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또 큰 M&A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은 블랙베리를 또 인수했습니다. 결국 블랙베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죠. 어제 나왔던 뉴스는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스페인 텔레콤 회사가 이탈리안 텔레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해서 아예 이제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일본의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을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메가급의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최근 이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M&A 시장에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형 기업들의 M&A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한 분석 기사를 최근에 살펴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9월 한 10일 정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 3분기에 IT M&A만 한국 돈으로 26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한국의 시가총액이 1,000조대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시가총액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3분기에만 IT 분야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딜러이트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M&A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중국 기업의 미국의 중형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선진국끼리의 이런 인수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투자하는 그 방향이 주로 자산 가치를 노려서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형태의 일종의 딜 거래였다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M&A는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산업 구조 재편을 먼저 하고 있다. 향후 가격, 즉 P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것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산업 구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자체로 기업들이 쌓아놨던 그런 현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피인수 기업들은 주가 급등했고요. 인수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노키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망해가던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인수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이벤트 발생 이후에 크게 오른 양상입니다. 이때만 해도 4달러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주가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6달러 이상 오르면서 좀 50% 이상의 급등을 나타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인수하는 회사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미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급락했죠. 노키아가 급등했던 날 갭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갭을 살짝 메운 상태에서 여전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상대적으로 피인수 회사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9% 이상의 급등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급등을 보인 것은 결국은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량 그리고 주가도 9% 이상의 급등을 나타냄으로써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대감이 확산되는 종목군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채무 위기와 미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수년간 잠을 자고 있던 M&A 시장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자, 시사점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영향까지 같이 짚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MS와 노키아의 경우를 보시면 일종의 수직 계열화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던 MS가 서피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다가 이게 잘 안 통하니까 결국 노키아 회사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하드웨어에 진출을 했고요.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모토로라를 인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하드웨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다를 내려놓고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올 10월 달부터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내놓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과 구글 안드로이드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출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M&A는 말씀드렸던 과정, 즉 대형 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형화 관점이죠. 이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위권의 도쿄 일렉트론을 추가적으로 인수했다라는 것은 덩치를 점점 더 키우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고 또 하나 이제 덩치를 더 키우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게 되니까 비용,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M&A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의 시사점은 금리 상승이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상승이 가파라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이전에 더 가격이 높아지기 이전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경기 회복 이전에 덩치를 키워놔야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M&A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국내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명과함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선진국 쪽에서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통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금융 쪽의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들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제조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들의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가격 협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부담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양면적인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글로벌 경기 소비재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과점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한국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더라도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삼성전자에 많은 그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선 쪽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탑티어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 선박에서나 가능한 얘기고요. 대형 선박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또 선박 가격 회복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인데요. 자동차 쪽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완성차 주가도 좋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고 현대차가 캐파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과거 이제 도요타가 맞았던 그런 정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는 만도라든지 한국 타이어라든지
현대차와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주들의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이 이런 M&A 활발하는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글로벌의 M&A 산업이 하반기에 좀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의 M&A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